더 나아가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국회 무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해임 건의안, 탄핵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동민 법사위 간사,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다각도로 지도부와 상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용기 의원님, 네. 국민들이 보기엔 말이죠. 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지만 선출직 국회의원이라지만 네. 국무위원에게 반말하고 막말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법사위로 고소하는 최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많은데 네. 이에 대한 자성이나 당 내에서의 해결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최광욱 의원의 뭐 문제에 그런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에서도 논의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 건의가 올라가는 이유는 국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똑똑한 거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똑똑한 거를 너무 과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걸 또 바로잡으려고 하고 이 바로잡는 과정 중에서 또 한 번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법무부와 법사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민주당은 굉장히 자기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는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소통도 하고 바꿔나갈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줘야 되고 방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에서 마지막 민생 법안들이 모두 논의가 되는데 한 장관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느끼니까 이 법사위가 거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해임 건의나 탄핵 건의 같은 경우에도 장관이랑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뭐 한동훈 장관과의 감정 싸움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법사위원으로 저는 조금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전주의 법사위원님. 예,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사위에서 지금 현 상황은 한동훈 장관과 지금 최강욱 위원 요 두 사람 간의 관계지 이로 인해서 법사위의 운영 자체가 차질이 빚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나오는 그 장면은 법사위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작년에 예산 결산을 위한 그런 전체 회의에서 나왔던 것이고 법사위에서 예산 결산을 위한 뭐 반대 토론이랄지 아니면은 뭐 현안 질의 다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민생 법안 얘기하시는데 민생 법안은 법사위의 고유 법안이 아니에요. 뭐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타위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자위에서 올라온달지 아니면 국토교통위에서 올라오는 이런 데는 한 장관이 안 나와요. 법무부 장관이 그 소관 부처에 요새는 차관이 나오거든요. 장차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동훈 장관과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이런 관계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있고 법사위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주당에서 탄핵 거론이 나왔는데 정익준 변호사님 어떨까요? 만약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한동훈 장관 탄핵을 이 장면 때문에 추진한다면 어떨까요? 최강욱 의원의 질의를 우리가 다 봤어요. 반말과 뭐 이렇게 대기 가해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에 대한 답변. 근데 민주당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만을 문제 삼아서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한 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적일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쁜 건 이해하겠는데 국회의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헌법 위반인가 법률 위반인가 잘 모르겠고요.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좀 이례적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선 야당에서 자초한 바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굉장히 긴장했었어요.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뭐 손도 좀 덜덜덜 떠는 그런 것도 보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장관으로서 청문회 처음으로 이제 임했을 때 무지무지하게 긴장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청문회 때 어땠습니까? 이거는 뭐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때 뭐 아주 역대급 그러한 그 하자 있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사위에서 계속 나올 때에도 그 질문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아유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되지 않고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히 뭐 긴장된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한동훈 장관이 딱 앉아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 왔다가 이제 안 되니까 급 높여가지고 박범계 의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강욱 의원 왔다가 마치 저는 이게 무협지에서 도장 깨기 하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그 야당의 원내대표가 장관한테 뭐 미운 7살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야당에서 진짜 반성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긴장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뭐 대기님 어쩌니 그런 이야기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용주 의원이 앞서서 네. 이제 한 장관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한 장관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조언을 주시자면 왜냐하면 민주당에 실력 있고 젠틀하고 연륜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 젠틀하면서도 점잖으면서도 실력 있다라는 평가 받잖아요. 그리고 검수완박 국면에서 뭐 무소속 뭐 꼼수 이런 것과 좀 무관하고 최강욱 의원처럼 재판받지 않는 분들 중에서 뭐 예컨대 김영주 의원 같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로 법사위를 좀 바꿔주면 아니 민주당 지리 수준에 대한 논란이 안 나올 텐데 계속 뭐 최강욱, 김남국 의원들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하면서 한 장관만 비판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설득력 있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총체적인 우리 당이 앞으로 개선해 가야 될, 즉 강성 지지자 조국 장관의 팬덤으로부터 연관돼 있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아까도 이제 윤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너무 낯이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부분인데 법사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어떤 그 뭐 조국 장관의 뭐 이렇게 굉장히 친위 부대 같은 그런 의원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고 또 율사 출신이니까 배제해서 다른 데 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가급적이면 법사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그 재판을 받게 되거나 조사를 받게 있거나 흠결이 있어 보이는 분들의 부분을 사보임시키거나 처음부터 구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고 또 그야말로 민주당 스스로가 너무 지나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다가 사실은 뭐 대선 후보도 없는 국민의힘에 지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본연의 모습에 아예 김빼기 전략으로 해서 하나하나의 법무 행정에 치밀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분위기를 만들어지 격양시켜서 대결해서 도장 깨기에서 다 깨지면 결국은 또 하나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주는 꼴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 스스로가 자기 정리를 잘하고 또 실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이나 뭐 해임권의 카드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힘자랑한다. 검수완박대 170석의 거대 야당의 힘을 내세워서 결국은 일사천리로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결국 지방선거의 참패로 또 이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민주당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이나 탄핵을 시도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 화살은 오롯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권자한테 탄핵 건의하고 해임 건의하는 게 어떻게 힘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건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사권자께서 결정을 할 것인데 지금 이런 논란들이 결국에는 법무부의 법안 심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직접 뭐 민생 법안에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법무부의 오만방자한 태도들은 결국에는 법안 심사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 가면은 싸움을 건다라는 느낌도 많이 봤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거나 깊게 들어가면 전 정부도 그랬지 않냐라고
사실 싸움을 걸고 털어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으로 검수완박 법안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어야죠. 그렇게 처리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은 정말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해임 처리는 해임이야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시지만 탄핵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과 무관하다 이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잡을 건 민영배 의원은 무소속이시고요. 지금 복당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수사 기소권 분리 얘기하면 또 합의 얘기 들어가야 돼서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강연에서 이거 상표 얘기해도 돼요? 피디님? 스타벅스를 언급했습니다. 이거를 얘기 안 하면 기사가 안 돼서 뭐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목적은 절대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걸 언급했을까요? 진실을 규명해서 나쁜 놈 잡고 약한 사람 보호하고 이러는데 월급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걸 즐기세요. 저는 20여 년간 있지만 그걸 잊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 그 기쁨 굉장히 큽니다. 매력적이고 인생을 걸만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모비딕이라는 책, 허머베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배의 1등 항해사가 스타벅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I will have no man in my boat, said Starbuck, who is not afraid of a whale. 그거는 용기에 관해서 쓴 말이거든요. 자기 소신을 다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데 언제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실력이 필요해요. 제일 검사로서 인생이 초라해지는 건 뭐냐면 소신을 내가 가지고 내가 정말 관철했는데 답이 틀렸을 때예요. 그러면 정말 무서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걸면 여러분의 소신을 관철할 수 있어요. 그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